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관심이 자연스럽게 드론과 기타 무인 시스템에 집중되었습니다. 공중, 해상, 그리고 점점 더 지상에서도 이러한 자율 및 반자율 시스템들은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전쟁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무기 시스템들은 탱크나 장갑차와 같은 훨씬 더 무겁고 값비싼 시스템에 전례 없는 파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장의 전통적인 강자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20세기 전쟁의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인 포병이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즉 MLRS에서 발사되는 포탄과 로켓은 FPV 드론이나 더 무거운 가미카제 드론처럼 전 과정에 걸친 정밀성과 기동성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여전히 무장적군과 전선 뒤 적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혁신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기본 MLRS 시스템인 그라드 BM, BM-21, 이 기존의 비유도탄을 발사하던 것에서 정밀 유도탄을 발사하는 발사대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과 전장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스페인 기업 ML, BM-21 로켓 5차 범위를 수백 야드에서 몇 야드 수준으로 줄여주는 정밀 유도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키트의 도입 소식은 프랑스 파리의 빌르팡트 전시장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6 방위산업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2026년 박람회에서는 2024년에 단 5개 업체만 참가했던 우크라이나 기업이 2년 만에 80개가 넘는 기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무인 시스템, 전자전 솔루션, 그리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포인트, 새로운 장거리 무기 체계인 프레이야, 대탄도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서모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용 이동식 기후 제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전시된 것은 무인 시스템과 기타 첨단 시스템의 새로운 역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혁신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자사의 유명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모듈식 개량형인 하이마스 플렉스를 공개했습니다. 플렉스, 이중 포드 발사대를 탑재해 탄약 적재량을 기존 6발에서 12발로 2배로 늘렸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변형 모델은 표준 GMLRS와 에테카메스뿐만 아니라 패트리어 PAC 요격 미사일 등 방공 요격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어 타격 플랫폼에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 KNDS는 장거리 포병 시스템, 즉 로라스 시연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155mm 58 구경포를 사용하여 정밀 탄약으로 50에서 62마일의 사거리를 달성하며 기존 곡사포와 MLRS 사이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라인메탈과 로키드 마틴이 협력한 글로벌 이동식 포병 로켓 시스템, 즉 GMARS의 새로운 변형 모델들도 공개되었으나 하이마스 플렉스 발표에 다소 가려졌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엑스포에서 공개된 또 다른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혁신이 훨씬 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크리바노 메카니컬 앤 엔지니어링 EME의 EKU 뜨면 2023년부터 BM-21 로켓용 유도 키트 11,000개 이상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으며 앞으로 수만 개가 더 공급될 예정입니다. 왜 이것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키트들은 로켓의 정확도를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회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위해 2가지 종류의 유도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성 항법, 즉 GNSS와 관성 항법, 즉 INS를 사용합니다. 이 키트들은 BM-21 탄약의 원형 공상 오차를 기존 656피트에서 1640피트에 이르던 수준에서 약 49피트로 줄여줍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지만 더 좋아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레이저 유도형 변형도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버전은 전자전과 재민이 활발한 상황에서도 10피트 미만의 정확도를 달성합니다. 2026년 1분기까지 이 구성의 키트 1000개가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변형은 GNSS INS 버전보다 다소 길며 2개가 아닌 4개의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전방핀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두 변형 모두 범용으로 그레드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로켓과 호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형들은 우크라이나가 개조 현대화한 버전과도 호환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잠시 후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레드에서 사용하는 표준 로켓은 유도 기능이 없는
M210F 122mm 로켓으로 고폭 파편 효과를 통해 넓은 지역의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고체 연료 탄약입니다. 이 로켓의 총 무게는 약 145.5파운드이며 그중 40.54파운드는 TGAF, TGAFO 같은 TNT 기반 폭약이 충전된 탄두입니다. 시스템의 포드에서 발사될 때 이 로켓은 약 2264피트 초의 포구 속도를 내며 최대 사거리는 약 12.5마일에 달합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한 탄약입니다. M210F 탄두의 내부 스코어림은 폭발 시 0.5g 이상의 파편 약 3,950개를 생성하며 이 파편들은 약 28m에서 40m의 치명적인 반경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로켓들은 지역 제압을 위한 집중 사격에 이상적이며 노출된 보병 집단이나 장갑 보호가 없는 경차량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표준 BM-21은 40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20초 만에 전탄을 발사할 수 있어 차량 한 대당 분당 약 120발을 효과적인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표준 포대 구성에서는 여러 대가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에서 수천 발의 탄약이 일제히 발사되어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직경 1300피트가 넘는 지역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포격은 맞닥뜨리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들은 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에게 심각한 심리적 혼란을 유발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엄폐를 잡고 움직임을 멈추게 만듭니다. 날아오는 로켓은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이는 공포와 혼란을 더욱 증폭시켜 병사들의 사기와 결속력에 비치명적인 영향을 크게 높입니다. 고폭 파편 탄두의 넓은 확산과 결합되면 일반적인 일제 사격 한 번으로 적 보병이나 포병 진지를 10-20분 동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이동을 차단하고 적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모전의 전선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고밀도의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서 로켓포 전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문제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키트들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M210F, 즉 9M22U로도 알려진 이 로켓의 주요 단점은 정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무유도 회전 안정식 발사체는 바람과 발사 각도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탄도 궤적을 따라가며 그 결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산 범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로켓들은 사거리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9M521과 9M522와 같은 신형 장거리 로켓의 도입으로 그 제한이 크게 줄어들었고 시스템의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로켓들은 향상된 공기역학적 설계와 추진제를 적용하여 유효 사거리를 약 18마일에서 28마일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로써 그라드 시스템은 적의 즉각적인 대포병 사정권 밖에서 적 후방 깊숙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BM-21을 위한 특수 탄약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9M519는 적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전자전 교란 로켓입니다. 9M42와 9M43은 야간에 전장을 밝히거나 다른 포병 부대를 위해 표적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명 및 표적 지정 로켓입니다. BM-21 계열에는 122mm 열압력 로켓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로켓은 참호나 요새화된 구조물에 있는 병력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과압파를 생성합니다. EM의 키트는 우크라이나가 그라디에 사용하는 모든 122mm 탄약 종류와 호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로켓의 명중률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키트는 단일 발사관과도 호환되며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완전히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에서 자유롭습니다. ITAR는 국제무기거래 규정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미국 방위 관련 물품, 서비스, 기술 데이터의 수출, 수입 및 임시 이전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ITAR의 주요 목적은 민감한 군사기술이 적대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외교 정책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ITAR 규제 품목은 무기 사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엄격한 최종 사용자 계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품목들은 허가 지연이나 금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TAR 프리 시스템의 주요 이점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수정하거나 이전할 때 미국 국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ITA 프리 시스템을 제3자에게 배치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생산과 유지 보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이미 미국의 변하는 우선순위에 여러 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EM과 이키트가 아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정치적 변덕이나 미군 재고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키트들은 노후되고 정밀하지 않은 포화 무기를 하이마스처럼 정밀 유도 로켓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그라드와 다른 개조된 소련 시대의 MLRS 시스템들은 미국산 하이마스와 M270 MLRS 시스템들과는 다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BM-21 그라드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대량 단거리 포병 주력 무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서방에서 지원받은 하이마스와 M270 MLRS는 정밀 타격과 중심 타격 역할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라드가 전선 참호를 상대로 우수한 포화 화력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는 나토 동급 무기들에 비해 사거리, 정확성, 생존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BM-21은 40발을 비우도 122mm 로켓을 한 번에 발사하는 반면 M142 하이마스와 M270 MLRS는 각각 6발 또는 12발의 유도 227mm GMLRS 로켓을 발사합니다. 서방 시스템들은 GPS와 INS 유도 방식을 사용해 원형 공산 오차를 16에서 33피트 이내로 줄입니다. 이처럼 높은 정확도 덕분에 이드 시스템은 무차별 포격이 아니라 단 한 발의 로켓으로 지휘소나 탄약고 같은 고가치 표적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M142 하이마스와 M270 MLRS는 사거리 면에서도 기존 그라드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드 미사일 사거리는 45km이고 하이마스와 M270 시스템에서 GMLRS 로켓을 쏘면 90km, 50까지 도달합니다. ATACMS 610mm급 전술 미사일을 장착하면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후방 깊숙이 있는 러시아의 보급 및 지휘 거점을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그라드가 근본적으로 갖추지 못한 능력입니다. 새로운 스페인산 유도 키트는 BM-21 로켓의 사거리를 직접적으로 늘려주지는 않지만 정확도를 몇 자릿수나 더 끌어올립니다. 이는 이전에는 드론으로만 가능했던 전선 진지에 대한 고정 및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더 작은 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요새화된 진지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GMLRS나 에테카메스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그라드 로켓 공급에 미국 등 파트너 국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막대한 비축분을 물려받았고 지금도 국내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 흐멜리츠키주의 셰파티브카 마을에 위치한 셰파티브카 수리공장은 국영 방위 기업인 우크로보론프롬의 일부로 오랫동안 122mm 로켓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생산 대부분이 김유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이 여전히 주요 생산업체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 시설은 2023년과 2025년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년간 그레이드가 널리 배치된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아직도 많은 탄약이 남아 있습니다. BM-21 그라드 시스템은 총 약 10만 대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최소 72개 분대에서 운용되고 있고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주요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에 미국으로부터 BM-21 미사일을 구매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시각을 보는 것이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 새로운 시각을 위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보세요. 저희는 표면적인 뉴스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군사 뉴스를 발굴해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항상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세요. 많은 다른 소련 시대의 무기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물려받은 노후한 소련제 BM-21의 재고를 소진하기만 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약 260대의 BM-21 그라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소식통은 최대 6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군에 남아있는 시스템의 수는 약 100대로 줄었으며 2024년 12월까지 전투에서 손실된 변형 모델이 최소 54대임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스템 중 원래의 소련제 시스템은 매우 적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여 오늘날 전장에 적합한 무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화 작업의 대부분은 발사대를 더 현대적인 트럭 셰시에 장착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발사대는 신뢰성 있게 작동했고 특별한 관리도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발사대는 4곱하기10 직사각형 배열로 배치된 40개의 발사관이 있는 재사용 가능한 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식으로 0도에서 55도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발사 시 위로 들어올리고 이동 시 실루엣 최소화와 운송을 위해 운전석 앞으로 접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뒤쪽에 있는 2개의 유압잭이 확장되어 반동력을 견디도록 차량을 지지하며 특히 오프로드에서 발사할 때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포드는 별도의 탄약 운반 트럭에서 수동으로 또는 보조 장비를 사용해 재장전하며 숙련된 승무원이라면 이 과정은 보통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설계는 신속한 설치와 철수를 강조하며 이는 대량의 화력 지원 임무에서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발사대가 원래 장착되었던 셰시는 이제 수명을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인기가 보여주듯이 원래의 우랄 375D 6x6 트럭 셰시는 견고하고 목적에 잘 맞는 차량입니다. 하륜구동과 높은 지상고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거친 도로와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랄 375D의 180마력 엔진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75m로 속도가 제한되어 공중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것은 드론 시대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운전자와 승무원이 타는 전방 캐빈이 장갑 처리되어 있지 않아 그라드가 보호된 작전보다는 단순성과 신속한 배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우랄 375D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셰시와 예비 부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적국의 보급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는 업그레이드된 트럭 셰시에 그레드 발사기를 적극적으로 장착해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산 클라스 260과 그 현대적인 후속 모델인 클라스 6320 2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셰시를 사용하는 장점은 부품 조달을 넘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훨씬 더 강력합니다. 클라스 260은 얌스 238L, 149L, V8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3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이는 우랄 375D의 질 375 7리터 V8 가솔린 엔진이 제공하는 180마력과 비교해 훨씬 강력합니다. 디젤 엔진은 연비도 훨씬 뛰어나서 트럭의 운용거리를 약 620마일로 2배로 늘려줍니다. 더 강력한 클라스 엔진은 우수한 중량 대비 출력비를 유지하여 로켓을 가득 실었을 때도 가속력과 언덕 오르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클라스 260은 적재 용량도 2배로 늘려 9톤까지 실을 수 있어 장갑 운전석, 자동 재장전 시스템, 추가 탄약 저장소 같은 더 무거운 최신 장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라스 셰시는 현대식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GPS 내비게이션, 자동 안정화 장치와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설치 시간을 최대 4배까지 단축시키고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는 클라스 셰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라드 변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개량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된 더블캡 클라스 260 셰시를 사용하는 BM21K가 포함됩니다. 바스티온 1과 2는 모두 클라스 260 셰시 기반 현대화 모델이며 바스티온 2는 미사일 40발을 추가로 저장할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적용된 개조된 더블캡 클라스 6322 셰시를 기반으로 한 현대화 모델인 베르바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원래 BM21그라드의 부품을 사용해 픽업 트럭에 장착하는 미니그라드도 개발했습니다. 이 미니그라드는 한 번에 10발이 아니라 3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지만 정확도는 더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 알렉산드르 무시엔코에 따르면 미니그라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동성 덕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보유한 부대는 다른 곳에서 포병을 호출할 필요 없이 목표물에 즉시 사격할 수 있으며 경무장 보병 부대에도 추가 화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그라드 혁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50포병여단은 완전히 새로운 대드론 방어가 적용된 현대화된 BM21 변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그라드 시스템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폭 추가된 장갑입니다. 발사관 조립체에는 발사 방향으로 뻗어있는 견고한 격자로 된 그릴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이 유형의 무기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차량 운전석 앞에는 복잡한 메쉬 구조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차와 장갑차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구조물은 필요에 따라 위아래로 접을 수 있어 정비나 수리를 위해 엔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접었을 때는 전방 시야를 더 확보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돔 형태의 전자전 장비도 운전 시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드론이 넘쳐나는 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문에도 카미카제 드론에 대한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그릴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그라드 변형 차량들은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MN2의 유도 키트 도입 덕분에 이들의 로켓은 하이마스와 M270과 비슷한 정확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새로운 우위를 얻었습니다. 그라드 변형 차량들은 이제 단순히 한 지역에 공포를 퍼붓는 포화 공격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몇 초 만에 40발의 정밀 타격을 하이마스 로켓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GMLRS 로켓은 한 발당 약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서방의 공급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에만 사용되는 희귀 자원이 되었습니다. 아타콤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한 발당 100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까지 비용이 듭니다. 비교하자면 표준 비유도 BM-21 로켓은 제조사, 연식, 미사일 종류에 따라 한 발당 약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맞아요. 특정 목표를 직접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GMLRS나 에타컴 미사일 한 발만 발사하면 되지만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유도 BM-21 로켓 40발을 모두 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EMN-2 키트가 도입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주요 이점일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EMN-2와의 협력은 유도 키트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우크로보론프롬은 EMN-2와 무기 공동 개발 및 스페인 모듈의 현지 생산을 우크라이나 내에서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UAV 제조업체 스클라이토는 2026년 3월에 해당 회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의 실제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MN-2가 개발 중인 다른 시스템들을 보면 러시아 지도부에겐 분명 불쾌할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은 가디언 30 원격 포탑으로 이미 우크라이나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30mm 기관포 보통 MK44 부시마스터 2와 동축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한 원격 조종 무기 스테이션입니다. 이 무기 스테이션은 우크라이나의 BTR-34 나 크래시 셰시와 같은 장갑 차량에 통합되어 승무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MN-2는 또한 과디언 2.0 RWS라는 더 가벼운 원격 무기 스테이션도 제작하는데 이 스테이션은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이나 40mm 자동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정밀 타격을 위해 첨단 주야광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탑재했습니다. 이 회사는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전자전 및 물리적 요격 체계도 생산합니다. 여기에는 드론 탐지 레이더와 재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포탑에 통합하거나 독립적인 고정 또는 이동식 유닛으로 배치하여 전방 작전 기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MN-2는 또한 장갑차 승무원과 포병 운영자를 위한 첨단 가상 훈련 시뮬레이터를 제공하여 실탄 소모 없이 비용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EMN-2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로봇 군대 구축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